안녕하세요. 나스피넬입니다. 더 나은 나를 위한 생각,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합리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그거 그냥 합리화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왠지 변명처럼 들리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괜히 거리를 두게 되는 단어죠. 하지만 합리화는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입니다. 우리의 뇌는 불편한 감정이나 내면의 모순을 그냥 두지 않으려 합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유와 설명을 만들어내죠.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가 야식을 먹고는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잖아 또는 오늘 하루쯤은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또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결국 화를 내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자극했으니까 또는 그래도 내가 3번은 참았어 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을 납득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합리화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좋은 행동이라 여기는 이타적인 봉사나 배려 역시 합리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길을 걷다가 어떤 어르신이 길을 물어보십니다. 이때 우리의 행동은 2가지로 나뉩니다. 한 사람은 친절하게 길을 알려드리거나 때로는 목적지까지 함께 갑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바로 타인을 돕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가치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도움을 주었더니 기분이 좋았던 경험, 도움을 받은 사람의 고마워하는 얼굴을 보며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들이 쌓여 이 가치관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길 거야 라는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이미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도와주겠지. 지금은 내 삶을 챙기기에도 벅차라고 말이죠.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남을 돕다가 오히려 손해본다 는 경험이나 내가 먼저라는 가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야 라고 해석하고 내가 나부터 챙기는 게 맞아 라고 합리화합니다. 이 2가지 상반된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가치관에 맞는 행동을 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타인을 돕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가치관에 따라 행동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내가 먼저라는 가치관에 따라 행동했죠. 결국 2 사람 모두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만의 이유와 설명으로 납득시키고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결국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그로 인해 형성된 가치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해석의 과정에서 합리화는 늘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합리화는 단순히 변명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화는 자신을 지키는 방어막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에 따라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어쩌면 끊임없는 합리화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 뒤에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이유와 설명이 따라붙으니까요. 그리고 그 합리화는 때로는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 두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합리화를 잘 활용하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설득하며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합리화를 잘 활용한 현명한 합리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실패를 예로 들자면 실패는 종종 우리의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현명한 합리화를 거치면 이번 실패가 나의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괜찮아 라고 위안하는 것을 넘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나 방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현명한 합리화는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수정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명한 합리화는 나침반 속의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다독이고 설득하며 결국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책임 회피나 자기 기만 없이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현명한 합리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타적인 봉사와 배려 속에서도 왜 나는 기꺼이 이 행동을 선택했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며 그 행동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합리화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멈춰 서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고 있나요? 이타적인 행동 속에도 숨어있는 합리화처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합리화를 성장의 디딤돌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늘 응원하고 있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